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중동 주요국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위해 미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가 개선, 주요 3대 지수 모두 맑은 날씨로 마무리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미 기술주 강세, 개인 매수세라는 햇살이 내리쬐면서요.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는 장중 한때 2,990선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3,000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다 자세한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실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는 AMD에 대한 전망치 상향 조정에 AI와 반도체 관련주 전반으로 열기가 확산하면서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급등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이어받아서 유리기판과 반도체, HBM 관련주들까지 전반적으로 쾌청한 날씨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재차 신고가를 경신, 오늘 장중 2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주들의 맑은 날씨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세, 정책 기대감, 거래대금 확대 등의 복합적인 모멘텀이 반영되면서요.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 그 밖에도 신영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의 주요 증권주들 줄줄이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어제도 관련주들 맑은 날씨 보였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날씨 흐름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 반락 소식 이후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SOE 등의 정유주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차량용 팹리스 기업 넥스트칩은 오늘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추진 소식에 장 초반부터 거센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풍제약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 주가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수집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음 특징주 날씨도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상반된 날씨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킵스카마는요, 국내 최초로 시도 중인 경부용 비만치료제 영장류 비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요.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뜨거운 여름 날씨 보이고 있고요. 미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변경사항을 발표하면서요. 하나솔루션 주가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에더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6일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부에 위치한 국영방송 IREB 본사를 정밀 타격했다. 당시 IREB는 생방송 뉴스 중이었으며 앵커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전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카메라가 흔들리고 진행자가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1시간 전 산구 지역 내 군사시설을 공격할 예정이라며 주민 대피를 사전 통보했다. 공습 직후 IREB는 혁명수비대 연계 전략자산이라며 정밀 타격을 주장했지만 이란은 언론 자유에 대한 침략이자 전쟁 범죄라며 반발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 군지휘센터와 유조시설 등도 함께 겨냥됐으며 테헤란 일부 주민들은 도시 탈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IREB 폭격은 상징적 조치로 양국의 확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핫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장중 한때 코스피가 2,990선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만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만이 매수 흐름 나타나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지금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물론 지금 이제 글로벌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중동 국가들에게 화해 제스처를 펼쳤다라는 부분들에서 중동 국가 9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면서 전쟁이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낮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담을 물리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또 테헤란에서 다 떠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글로벌 불확실성이 또 대두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가도 내려왔던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전날 주문을 내다 보니까 이러한 소식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정, 그러니까 2,900을 앞두고, 3,000을 앞두고 조금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제 특별히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이제 파생 만기 이후에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모색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뚜렷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시장이 강했던 조선과 건설과 증권주들이 오늘 이제 갭으로 떴다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나타나요. 그 외에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는 것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의 불확실성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3,000을 넘어선다 고라는 말을 외치기에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대선 이후에요. 계속해서 시장이 쉼없이 달려왔다 보니까요. 오늘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시장 안에서의 전략도 세워봐야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데일리 핫스탁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섹터는요. 반도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주요 간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좀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요. 반도체 주들의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노후화된 설비 교체에 대한 수요, 재생에너지 확대 기류와 관련된 수요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종목들 볼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방산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보복 공습으로 갈등을 키운 이란과 이스라엘이요. 이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오늘 증시가 좀 장 초반에 반등을 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HBM, 유리 기판까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리 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뉴로모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저에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단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HBM이 이제 브로드컴의 이제 시제품 납품에 대한 허가를 나타났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시제품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본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어쨌든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만큼 목이 말랐다라고 표현드릴까요? 그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하이닉스가 지금 25만 원을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신고가 영역에 이제 또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부품단까지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유로모픽이라든지 이제 미래형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줘야,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 물론 SK하이닉스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없이 지금 2,900선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3,000을 돌파할 때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2,700, 2,800, 2,900 올 때의 모멘텀과 3,00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돌파할 때는 이게 참 신기한 게 2,800에서 2,900 올 때랑 2,900에서 3,000 갈 때랑은 또 모멘텀이 다르죠.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반도체가 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하려고 반도체가 지금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선 살짝 터치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 26만 원 선까지 좀 터치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6만 원 선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SK하이닉스 25만 원 선 안착이라면 저희가 여기에서 좀 입절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좋은 종목 보고 계시는 종목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둘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익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전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3,000포인트를 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000을 가고 이제 3,200, 3,300을 가려면 이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7만 전자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3,500 정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돌파라는 시도보다는 네. 안착이라는 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착은 돌파한 이후에 이것을 앉아야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해 보면 삼성전자가 빨리 6만 전자를 안착을 해야 돼요. 지금 돌파 시도를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안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착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25만 원이 안 깨지는 거. 이거 안착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빨리 6만 전자를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뭐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모멘텀이 됐던 우리가 DDR5에 관련된 모멘텀이 됐던 아니면 재고 순환 사이클이 됐던 아니면 M&A가 됐던 뭐가 됐던 새로운 뉴스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의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6만 전자에 대한 안착. 그러니까 지금 이러하면 6만 전자가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너무 무거워졌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6만 원이 가면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6만 전자를 안착한 이후에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잠깐 언급드리면 저는 6만 전자를 안착하면 7만 전자까지는 가능하다. 최소한. 근데 7만 전자 이후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건 더 복잡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28만 원, 29만 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상태에서도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가능성 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전 닉슨 아니었어? 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6만 전자 안착, 하이닉스는 20만 원 후반까지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에서는 이스페타시스, 오늘 뭐 SKC를 해야 될 것인가, 이스페타시스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어차피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SKC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오래간만에 보여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뭐 둘 다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해줬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좀 음봉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조금 직전 모습들을 보면 박스권 돌파를 45,000원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멘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요. 일단은 홀딩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수페타시스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제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 여기에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기류까지 더해지면서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존재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선국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 좀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들 우리가 조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갭으로 떴다가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쪽 섹터는 제가 좀 너무 자주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연일 신고가 연일 또 뭐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원전이라든지 신재생과 맞물리면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특징이라는 게 이게 그때그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는 애들만 가는 형국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가는 애들이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해야 된다라면 현재 실적도 좋고요. 네. 미래 실적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전망들이 맞부딪히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경우 과거에는 미래 실적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현재와 미래 호실적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일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에서 좀 실적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먹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오늘 한번 매도 타이밍이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뭐 건설이라든지 증권처럼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볼 수 네.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안 깼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단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나온 또 단순 조정으로 저는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만 5천 원만 깨지 않는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빌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일단 굉장히 좀 강하죠. 일단 뭐 현대그룹주로서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계단식 상승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만 이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물량이 넘어온 것들이 현재 지금 현대인프라코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두산이 좋냐, 현대인프라코어가 좋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보시려면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고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면 그럴 때는 가장 센 애한테 붙는 게 좋겠죠. 그러면 현대인프라코어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일단 음봉이 좀 큽니다. 거래량도 좀 큰 편이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산일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수 추천도 하지만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의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일부 종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일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물량을 줄여가는 것도 조금 가볍게 그래서 밑에가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에서의 조정일 수 있겠다. 5만 5천 원 이탈 여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또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는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방산인데요. 이제 지난주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보복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방산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란과 이스라엘 측에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산주에 대한 전략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직은 확정된 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측에서 협상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더 강경책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 수도를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에서 철수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국 간의 이제 뭐 협상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가 또 여기 또 관여를 하고 중국까지 이제 복잡성을 이제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시시각각 시간에 대한 어떤 뉴스 플로우들을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이 속에서 지금 현재 방산주들은 테마와 이제 실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 나면 뭐부터 떠오르죠? 방산주. 그런 어떤 테마. 그렇지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과거와 다른 것들이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결국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같은 경우 조선업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수주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주잔고 쌓아놓은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미래에 대한 수주잔고가 없는데 지금 이런 전쟁들, 자꾸 분쟁들이 확산되고 나면 그 수주잔고를 채울 수가 있겠죠. 지금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무기를 또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약하게 시작했죠. 근데 벌써 지금 플러스를 내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합권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정시마다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희 계속해서 방산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 해주신다면요? 저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개보를 뜬 이후,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주가 조정이 별로 크지 않아요. 어제도 네.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 이제 지금 사는 모습으로 보이죠. LIG 넥슨이 갖고 있는 자주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좀 그 관심을 좀 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헬기, 탱크 이런 거였다라면 지금은 드론, 자주포, 미사일,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단거리는 이제 드론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비행기보다는 자주포라는 것이 최소한 20km에서 40km 정도 포탄을 쏠 수 있는 그러한 특이화된 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IG 넥슨 같은 자주포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상당히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오늘도 현재 지금 5%대까지 시작했다가 보합권까지 좀 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세 흐름이 연속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강했다가 오늘 만약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아침만 해소됐다라고 보면 큰 폭으로 밀렸어야죠. 네. 그런데 오히려 큰 폭으로 밀리지 않은, 물론 잠깐 3%대까지 개장과 동시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 시스템에 대한 관심, 지금은 달리는 말에 여전히 편승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일단 조정이 이틀 연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거 말고 항공우주를 공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전략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와 관련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방산이 조금 꺾이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미사일 요격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럼 뭐 AP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AP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작은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화된 모멘텀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지금 구간에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폭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정도 나오는 폭이다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봉을 크게 나타내지 않는 조정은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조정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방산에 대한 전략까지 좀 세워주셨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가는 종목들에 편승해보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좀 조정을 이용해보자라는 전략 챙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소장님 저희 말씀 나누는 동안에요. 이제 시장이 좀 하락 반전을 해가지고요. 오후장에 대한 전략 간단하게 좀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시장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주말에 뉴스 대비해서
비해서 월요일장이 강했죠, 어제장이. 근데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강한 거에 비하면 좀 약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기준점을 세우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동발 리스크 아직 살아있다. 끝난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요 구간 동안의 매매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긴 좀 어렵다. 특히 이제 우리의 이제 파생 만기일 이후에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장이 흔들렸죠. 그게 이제 그 전쟁 얘기 전에 흔들렸죠. 그거는 시장이 변화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변화, 여기에 또 전쟁에 대한 것들, 또 미국의 파생 만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번 주는 조금 약간의 소극적인 매매, 특히 많이 올랐던 앞서 언급드렸던 그 건설 증권에 대해서는 한번 차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 전략부터 데일리 핫스탁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정부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에서 은행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제외를 본격 검토 중이다. 연 2%대에 머무는 장기 수익률로는 국민 노후 자산이 제대로 불리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432조 원 중 83%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다. 이들의 지난해 수익률은 평균 3.67%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은행 예적금과 금리 확정형 보험이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자산 증식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는 디폴트 옵션 내 자산 구성을 ELB 등 실적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답한 포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21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i3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기술로 알려진 적외선 영상 센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방산용 비냉각 센서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종목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3.55%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대한해운입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하면서요. 이제 유가 급등을 했죠. 이런 대외적인 환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었는데요.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마이너스 9%대 성공률 보이고 있어서요. 저희 파트너님의 빠른 진단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재룡전기, 이제 지난주에도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배전 변압기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이고 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2%대 상승세, 그리고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합니다. 두 자릿수
50대 성공률 기록하고 있네요. 13%대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펌텍코리아 공략해 주셨는데요.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 속에 화장품 용기 제조사로 국내 용기 1등 회사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챌린지 성공률은요 0.86%입니다.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저희 21주차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77%의 누적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현재 구간에서 하락 반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21주차 챌린지 성공률 8%대 일단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현재 8.77%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죠. 시장이 조금 더 눌리면서 수익률을 산정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내려왔을 겁니다. 가장 먼저 i3 시스템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2025년도 6월 2일 날 장주 15%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 신고가 만들어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지지라인대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지지라인대가 어디냐면 과거 2025년도 5월 22일이죠. 장중 9%까지 상승하면서 8만 원대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 8만 원 라인대가 앞서서 2025년도 6월 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최고가였습니다. 이 5월 고가를 6월 2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 8만 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전 고점 돌파를 전일까지 앞둔 시점에서 전일 돌파하진 못했죠. 거래량 기준을 잡았을 때 134% 정도밖에 동반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300% 이상 동반이 돼줘야 다음 단계로의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있는 흐름인데 조금은 아쉽게도 전 고점에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단기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 종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2025년도 5월까지의 최고가 8만 원 라인대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이죠. 마이너스 6%대 등락폭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8만 원 라인대에서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홀딩 하는 선에서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대한해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아쉽게도 손절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4.76%까지 하락을 하면서 터치를 했는데 이 종목이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가 손절 라인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아쉽지만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재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 해운주들의 다시금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목표가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여러분께 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늘 하루 만에 10.49%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 익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윗꼬리를 달았을 때 어느 구간까지 터치하고 윗꼬리를 달았냐. 자, 보시면 자, 2025년도 2월 달의 고가입니다. 2월 달의 고가의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가 43,600원, 43,6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라인대를 돌파했는데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거래일에 92%밖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했어요. 물론 전 거래일이 그 전일에 600%의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3배까지는 만들어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아무리 못해도 150% 이상은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윗꼬리를 달지 않는 선에서 상승 랠리를 강하게 지켜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 25년도 2월달 파동의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를 달성 이후에 익절 처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37,500원 라인대 저가에서 재공략하는 흐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펌텍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도 전 거래일 볼린저 밴드의 상단입니다. 이 갈색 선이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이 흐름을 보시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에는 정말 비이상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하면서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4.56%의 확률로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종목 펌텍코리아의 경우에는 전 거래일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터치는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거래량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82% 정도밖에 동반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연스럽게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한된 윗꼬리 안에서 이제 등락폭을 마무리 져줬는데 오늘 장중에 플러스 0.86%에서 3%까지 소폭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 흐름도 사실상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의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종목이 2025년도 5월 이후로부터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가격대를 보시면 61,500원에서 54,800원 이 라인대죠. 이 라인대에서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제가 좀 더 보이기 쉽도록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권이죠. 그럼 현재 박스권 구간 안에서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장중 3,000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탈환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단기간의 조정 장세에서는 박스권의 조정 장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54,800원 라인대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박스권 지지받는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홀딩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수정 또 변경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있고요. 또 오늘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흐름 잘 따라오셔야겠고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오전에는 상승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선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요. 이 시장의 변동성에 좀 적응을 못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이나 또 저희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 보다 세세하게 피드백 주시잖아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1초에서 2초 정도 이 QR코드에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시장 브리핑 해드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오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이슈 섹터들 그리고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올려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같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조정받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저희와 함께 생방송에서 5월 23일 날 공략을 했던 토니몰입니다. 이 토니몰이 오늘 15%까지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장중 26%에 대한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대응 방안도 잡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상승하는 하락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등하기 전에 선취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함께 공략을 했던 재룡전기도 하루 만에 10%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갔죠. 따라서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요.
하락장에서 이어지는 종목들은 짧게 대응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계좌의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바로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 이후에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토니볼이 5월 23일 날 함께 공략을 했죠. 한 다음에 오늘 15%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장중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종목들 공략할 수 있었던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2의 토니보리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공략하는 시간 가져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는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신다면 좀 정확한 분석으로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종목들을 직접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각도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아래 보이는 하단 코드 참고해서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진행되는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힌트들까지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1주차 또 챌린지 2가지 종목 편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YC캠과 두 번째 종목 실리콘2 이 2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먼저 이 YC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 중 한 종목이죠. 이 삼성전자에서 2028년까지 AI 패키징, 반도체 패키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태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장기 포트로까지 전환을 시킨 만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었고요. 특히 이 YC캠의 경우에는 극자외선이죠. EUV, 이 EUV 린스 제품이 글로벌 고객사 양산 평가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EUV가 어떠한 제품이냐면 우리 AI, 특히 AI 수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 EUV, 극자외선이 그 HBM 패키징 공정의 수요가 생산성의 효율성을 제공을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관련 종목, 특히 HBM 관련 수혜주로서도 끊임없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은 아쉬웠었는데 2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차트에 대해서 바로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종목 특히 시가총액 2,7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보통 이런 중소형주에는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유입되는 흐름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YC캠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돼요. 특히 이 기관의 경우에는 2025년도 5월 23일부터 딱 4거래를 제외하고 꾸준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메이저 수급들의 유입,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종목은 2024년도 말입니다.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기점으로 정말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왔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언제 이탈했냐? 이 이탈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탈한 포인트가 2025년도 2월 27일이죠. 장중 10%에 대한 달하는 하락으로 이탈을 했는데 이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더 포함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선에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2025년도 2월 기점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 하락 추세가
언제 전환이 됐냐? 자, 파동의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 2025년도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인되었죠. 그러면서 2025년도 4월부터는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승 추세 안에서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2025년도 5월 26일 날 장중 18% 급등, 그리고 6월 5일 날 13% 급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 이후에 N자 패턴의 반등 성공, 그리고 단기간의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하락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기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화시키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400%가 넘게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 상승 랠리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9,800원, 손절가는 24,4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실리콘2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는 대표적인 한한령과 관련해서 수혜 종목으로서 이 화장품 관련주 종목들은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영향을 받아가면서 좀 더 눌렸지만 이제는 이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이 더 강력하게 불러일으킬 줄 수 있는, 특히 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 중국에서 양회 이후에 정말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K뷰티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12년 만에 매출 10배, 그러니까 수출액 10배를 넘게 뛰었죠. 2012년도 10억 달러에서 24년도 102억 달러까지. 그래서 이번에 한한령 해제까지 이어지게 됐을 때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 그러면 올해에 대한 수출액은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중동, 북미 상대 중심의 이제 수출국 중심의 성장세를 기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이 2025년도 4월부터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눌릴 때 딱 중심선까지 조정을 준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요. 한 차례, 그다음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중심선은 오지도 않고 이제 이격이 벌어지는 선에서는 이게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선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2025년도 5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상승 추세를 체크해 보면, 자, 이 상승 추세보다도 더 위에서 단기 조정폭을 마무리하고 반등은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의 수급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면, 이 종목 수급 외국인의 꾸준한 매입세까지,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최근에 매도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매수세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단기 조정폭이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냐면 2025년도 6월 2일 날 장중 13%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죠. 이 종가 구간의 가격대를 체크해 보면 51,000원 라인대입니다. 이번 최근의 조정도 이 51,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곡점을 만들고 반등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는 55,50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유리기판에서 YC캠, 화장품주 안에서 실리콘2 선택해 주셨고요. 파트너님,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네, 시장은 단기 조정폭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물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건강한 조정이 필요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00선을 목전에 두고 이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들이 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현금 비중을 확대하셨던 분들 혹은 확대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금 비중 10에서 20%는 현금 비중 확보한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 저가 2,860선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점에서 종목 비중을 다시 한번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부터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오늘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